클래스 X라는 시스템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클래스 X라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뭐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강의를 다 녹화해가지고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칭하고 실제 이 클래스 X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뭐 이러한 그 논문이 이제 패킷 비디오 워크숍이라는 데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저자로 그 있는 지금 마브랑카라는 분이 이러한 그 뭔가 비디오가 뭐 파셜하게 디코딩되고 파셜하게 패닝되고 줌인되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박사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 인강 시스템을 딱 만든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가 그리고 슬라이드가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는 게 사실 이게 뭐 이 클래스 X라는 시스템을 구성할 때 뭔가 메소드 하나하나에 뭐 컨트리뷰션이 있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기존에 많이 알려진 방법들을 잘 조합해서 이런 솔루션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뭐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빼가지고 아마 분량이 좀 적을 건데 예, 열심히 할게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캡처하는 이제 시스템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특징들을 이제 2010년에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거의 이제 보통은 사람이 수동으로 카메라 조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사가 막 이렇게 뭐 그 막 돌아가면서 설명하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 인건비가 들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찍고 나서 포스트 프로덕션이랑 그리고 온라인으로 퍼블리싱 하는 거를 사람들이 손으로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렉처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송출하는 시스템이 좀 이제 단가가 비쌌는데 그래서 여러 시도를 거쳐서 나온 게 이제 요건데 이제 요거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일단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 놓고 그러니까 찍기만 하면은 사람이 필요 없이 그냥 그 강의자 트래킹부터 해가지고 그 온라인 퍼블리시까지 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찍을 때 그 고해상도 카메라로 넓은 광각을 이용해서 그 이제 강의하는 사람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들한테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 볼 때 이제 사실 이 스탠포드 이제 강의가 우리 학교 강의랑 다르게 우리 학교는 칠판이 하나잖아요. 근데 뭐 미드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교는 칠판이 굉장히 큰 게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 보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미국 같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칠판도 봐야 되고 막 저쪽 칠판도 봐야 되는데 그거를 고해상도하면 잘 안 보이니까 사용자가 막 여기 보고 싶어 하고 저기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게 해줘요. 클래스 X에서는. 그래서 그 다른 사용자가 다른 영역을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이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사용자의 디스플레이가 이게 이제 소스가 고해상도로 그 보고 싶은 분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그 디스플레이가 그 해상도가 높을 필요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충 그 클래시컬한 그 포디오 강의 연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그 저자가 논문에서 사용한 그림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레트러가 여기 있으면은 칠판이 한 8군데 딱 있는데 거기 막 이렇게 쓰면서 이제 강의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3명의 학생이 이걸 이제 인터넷 강의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강사가 마음에 들어서 강사 계속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어떤 친구는 여기 놓쳐가지고 저쪽 그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여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고해상도에 이게 사용자의 컴퓨터 해상도가 작은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줌도 할 수 있고 패닝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카메라 한 대. 그 이제 맨 뒤에 이발리에이션 나올 건데 2010년에 이걸 FHD 카메라로 찍었어요. 이 2K로 찍고.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 X의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요거 자체가 스크린샷이에요.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로 만들었고 지금은 망한 기술이지만 예. 그때는 뭐 되게 핫했으니까 뭐 만들었는데 망했죠.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옆에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강에 접속하면은 슬라이드는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슬라이드 같이 다운받고 이제 강의가 딱 지나가면은 그 강의에 맞춰서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딱딱 넘어가고 그리고 사용자가 저기 위에 그 뭐 화살표 같은 걸 이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여기 밑에 버튼 보시면은 그 잘 보이죠? 그냥 트래킹 모드를 바꾸는 거랑 프리셋 모드
지정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용자가 강의를 보다가 뭐 칠판 내용이 중요한 게 없다 싶으면은 강의자한테 집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래킹 모드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영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강의자를 쫓아가는 영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강의한 우리 막 이렇게 강사로 막 돌아다니면은 영상도 강사를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는 영상 모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프리셋 뷰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칠판들을 미리 그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지정해서 이걸 누르면은 그 칠판을 딱딱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실버라이트로 구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오버뷰를 이거 제가 그린 게 당연히 아니고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단이 소스예요, 소스. 그래서 HD 비디오랑 디지털 슬라이드를 딱 있으면은 이제 위에 두 개는 이제 비디오를 이 논문에서 처리한 방법인데 그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비디오 엔코더 그걸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토매틱 ROI 셀렉터라는 게 이제 이걸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싱크로나이저라는 모듈을 통해서 이제 그 막 처리를 해요. 막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쫙 이제 서버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걸 이제 뭐 HTTP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뭐 원하는 보고 싶은 영역 아니면 썸네일 원하는 영역을 딱 여기 리퀘스트 보내면 썸네일하고 필요한 뭐 그 이미지 파일하고 슬라이드랑 그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서버가 다 보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소드인데 슬라이드가 빠졌네. 예, 메소드에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메소드가 결국 이 앞에 세 개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 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예, 그래서 그 인터랙티브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비디오 스트리밍인데, 그래서 이거 코딩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들고 가장 그 저해 상도의 그 이미지 크기, 그걸 타일을 기준으로 타일링한 거예요. 몸 기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이미지 피라미드 레벨이 3이에요. 그러면은 원본 있고, 이걸 반으로 죽인 게 있고, 이걸 또 반으로 죽인 게 있고, 여기 3세 레이어가 나오는데 맨 밑에가 기준이 되고, 그럼 두 번째 레이어는 얘 기준 크기가 4개가 나오니까 타일 4개가 되는 거고, 얘는 타일이 16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컨피규레이션에서는 타일이 총 21개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타일을 그 H264로 저장을 해요. 이제 서버에서.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요 사람들이 이제 코딩을 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요 사람이 이거 그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디코딩을 미리 쫙 해놓은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놓으면 이걸 한꺼번에 그 패러렐라이즈를 쉽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타일별로 딱딱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 그 이미지를 딱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얘를 아까 이미지 피라미드를 쫙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각각의 타일들을 그 엔코딩 모듈에 쫙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뭐 병렬화 시켰다. 이제 이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 그 리전 오브 그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트래킹 모드가 있고 프리셋 모드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트래킹 모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그 강의자의 그 첫 번째 프레임에서의 위치를 찾아요. 위치를 찾는데 이걸 어떻게 찾느냐면은 그 프레임을 쫙 샘플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뭐 비디오가 한 1시간 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프레임을 쫙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K 민지스 클러스터링을 돌려서 강의자가 아닌 거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K 민지 클러스터링을 썼다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논문에서는 언급이 없고 레퍼런스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의자를 찾았어요. 어쨌든 강의자를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그 키프레임에서 강의자 빼고 배경을 제거하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요걸 이제 논문에서 인용된 논문이 있는데, 요거 할 때 쓰는 방법이 러닝 가우시안 에버리지라는 기법을 쓴대요. 이제 구글에 치면 위키피디아에 쫙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렉처러가 포어그라운드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포어그라운드가 지정된 게 있으면은 확률 모델을 이용해서 확률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백그라운드와 포어그라운드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그 강의자 빼고 나머지가 이제 싹 날아가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프레임에 강의자가 딱 남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강의자가 비디오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인터넷 강의 비디오니까 옆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쵸? 뭐 점프를 한다거나 막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강의자는 1차원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강의자 그 픽셀의 그 수평,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프레임별로 측정해서 이거의 궤적을 구하게 돼요. 근데 이거 궤적을 구할 때 그냥 구하면은 약간 좀 그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좀 스머스한 움직임을 가지게 이제 트라젝토리를 딱 만들고, 이 트라젝토리가 구해지면은 그 트라젝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미리 설정된 크기의 어느 정도의 그 스크린을 딱 잡은 다음에 걔를 추출해서 인코딩하면은 그게 강의자를 따라서 이동하는 영상이 딱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ROI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언트가 보는 그 가장 밑에 있는 그 피라미드가 클라이언트가 보는 기본 단위가 되는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 단위로 이렇게 막 그 ROI를 변형시키면은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보면은 최대 4개의 타일이 보내져야 돼요. 근데 그 이제 강의자를 따라가는 이런 트래킹 모드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미 타일을 하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타일이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리 프로세싱으로. 그 다음에 프리셋 모드는 뭐 이제 이거 설명할 게 없는 게 프리디파인드 그냥 ROI 대 이게 결국 칠판들 영역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 K 필터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엣지 디텍션 해가지고 그냥 엣지 있는 부분이 당연히 칠판이니까 그걸 가지고 칠판 딱 해서 이거를 프리셋에서 사용했다. 라고 이제 논문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그 인식 부분인데, 이거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그 보통 이제 그 강의가 그거잖아요. 슬라이드 하나 띄워놓고 딱 설명하는 거니까 영상에 슬라이드가 찍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슬라이드 자료랑 비교해가지고 자동 넘기는, 결국 이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아니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처음에 하는 게 비디오에서 이제 키프레임을 쫙 뽑아가지고 어느 시점에 트랜지션이 일어나는가를 찾아요. 이건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구하는데, 인접한 키프레임들을 계속 빼요. 빼다가 차이가 어느 순간 스레스홀드를 넘어가면은 아 여기서 트랜지션이 일어났다 라고 판단하고, 이제 그때 이제 슬라이드를 넘기는 누가 신호를 주는지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뭐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렉처러가 있는 영역은 빼요. 거기를 빼고 계산해요. 거기를 빼고 계산해서 이제 뭐 스레스홀드를 구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뭐 CFL 팀이나 이브 팀은 익숙한 그 기능들일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프레임 딱 추출해 놓은 거에서 일일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슬라이드랑 일일이 비교해 보는데, 비교할 때 그 슬라이드와 이미지의 피처를 시프트랑 란사를 해서 계산한 다음에 가장 비슷한 그러니까 뭐 가장 적합한 애를 골라서 그때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논문이 레퍼런스가 된 게 있긴 한데, 그 논문도 결국 시프트를 그냥 이용해서 피처를 찾는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에 다 알려진 그 기술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유용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설명은 이게 다 끝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굴려봤어요. 논문 쓸 때 이제 굴려봤는데,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뭐 학생들을 많다 잡아 테스트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클래스에서 37개의 강의를 이제 녹화를 했어요. 근데 가까이 강의가 75분짜리 강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1920, 1080에 30fps로 이제 녹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최소 타입 크기가 저만큼 크기인데 저게 4분의 1이죠. 네, 4분의 1 크기. 그리고 트래킹 타입, 아까 강의자 따라다니는 거, 그거는 기본 타입 사이즈분의 4개 크기가 4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비교는 H264로 압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컴퓨팅 환경과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온 2.33 쿼드코어 썼고, 그 램이 4기가고, 그리고 엔코딩 할 때 걸리는 시간이 프레임당 50ms, 그리고 이제 ROI 찾는 게 프레임당 10ms, 그리고 슬라이드 찾는 게 프레임당 8.25ms 정도 이제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강의를 75분짜리 한 강의를 쫙 처리하는데 약 2시간 반 조금 안 걸리는 거죠. 14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통계도 이 사람들이 이제 구했는데,
총 8만 개가 넘는 요청이 이제 한 780명 정도 되는 학생으로부터 요청이 왔고, 그리고 이제 평균 비트레이트가 494이고, 뭐 표준은 저렇고, 그다음에 최소의 비트레이트가 233이었고, 가장 많은 때가 2000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서비스, 그러니까 그 리퀘스트당 서비스된 파일의 개수가 2.8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모드에서 5개고, 그냥 트래킹 모드에서는 2개만 필요하니까 그 평균을 적당히 적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ROI를 그러니까 트래킹 모드에서 프리셋 모드로 전환하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3.4초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1, 2, 3, 4라고 써있는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커넥션에서 요청되는 파일의 개수의 분포예요. 그래서 한 개는 뭐 15%, 두 개는 10%, 세 개는 28%, 네 개는 30% 이런 식으로 쫙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레이어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요청을 했는가 그건데, 요 색깔이 옅은 부분이 이제 트래킹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강의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영상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최고 해상도와 최저 해상도는 사람들이 많이 안 찾고, 중간 해상도 정도의 팩터에서 학생들이 많이 리퀘스트를 보냈더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말로 실버들이 일단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보라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게 피크가 생긴다는 거는 사용자가 보다가 ROI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꾼다는 뜻인데, 이게 이 그래프로 하고 싶어하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모든 사용자들이 뭐 동시에 바꾸는 게 아니라 각자 보고 싶어하는 영역이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에서도 잘 시스템이 안 뻗고 잘 굴러갈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 딱 20분이 걸렸는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ClassX is an open-source interactive lecture streaming system developed at Stanford University. It offers a low-cost solution for lecture capture and an interactive user experience. Lecture videos are conventionally captured in studio classrooms, equipped with multiple cameras mounted to capture different regions of the classroom, as well as expensive and sophisticated control equipment to operate the cameras. Additionally, a human operator is needed to operate the equipment grade H the lecture. The user sees an overview of the whole classroom. The user may pan and zoom using the mouse or by clicking on the overview window at the corner of the screen. ClassX also offers an automatic tracking mode, where the video automatically follows the lecturer in the scene. ClassX can also automatically synchronize electronic slides with video, allowing the user to view the slide alongside the video, or to use the slides to seek in the video. The ClassX video player is offered in Silverlight and Flash, and hence requires no additional plugins to be installed. 이제 둘 다 안 쓴 기술이죠. ClassX also offers video players for mobile devices such as iPhones, iPads, and Android-enabled tablets and smartphones. So how does ClassX provide these features? First, the recorded HD video is uploaded to the server, where it is supplied to an interactive region of interest video transcoder, whose job is to transcode this video into multiple tiles to facilitate spatial random access. The input video is also supplied to a tracking tile generator,
whose job is to produce the single video tile that is played in automatic tracking mode. If an electronic slide set is uploaded, it is supplied along with the recorded video to the automatic slide synchronizer, whose job is to generate a manifest containing all slide timing information. After this process is complete, the resulting video files and manifests are stored on the server to allow the system to serve content to the users in a scalable manner. We do not fragment the video files. Instead, we use over-the-top HTTP streaming to serve the video requests. Now, let's go over the system components in more detail. The interactive region of interest transcoder first downsamples the video to generate multiple resolution layers. Each layer is then divided into a number of tiles. Each tile is an independently decodable H.264 stream. When the user specifies a new region of interest, the player chooses an optimum set of tiles to cover the region of interest and requests those tiles from the server. The purpose of ClassX's tracking tile generator is to produce a video mimicking a natural camera view that follows the lecturer in the scene. On each input video frame, the background is subtracted from the frame, and the difference image is supplied to a template matching that uses a set of templates of the lecturer to locate the lecturer in the scene. When the lecturer is located, we also update the lecturer templates to adapt to changes in posture. After the lecturer trajectory is discovered, it is smoothed and then used to crop the tracking tile out of the input video. The automatic slide synchronizer is responsible for determining which of the slides in the slide deck is the one shown in the current video frame. First, we extract features from each slide in the slide deck. Afterwards, for the input video frames, we extract features and input the frame's video features for a pairwise comparison against the feature sets of the slides in the slide deck. The matching result is the slide with the highest number of matching features. ClassX has been released as an open source project in April of 2010. It offers two methods for installing ClassX on a server. The first method provides you with source code for the ClassX backend and web system interface. Build ClassX server, download and instantiate on the 중요한 내용은 다 본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오픈 소스로 지금 공개가 돼 있어서 한번 지금 쭉 둘러보고 왔어요. 예.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아, 녹화. 그러니까 그 75분짜리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준비하는 걸리는 시간이 약 140분 정도 걸리는 거야. 한 강의. 응. 그렇지. 근데 아마 언맨드라는 게 그것까지,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못하는 건 아니야. 자동으로 못하는 건 아닌데, 뭐, 그게 여기서는 컨트리뷰션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거 하려면은 그냥 카피되면 돌린 다음에 그냥 그 비디오 캠코더로 폴더 지정해놓고 몇 시간마다 그냥 보내라고 하면 되긴 되거든. 응. 썸네일은 이미지 피라미드 만들 때 가장 밑에 단계가 썸네일이 돼.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 아까 이벨루에이션에서 스위치 마감하는 시간이 3.4초? 예. 생각보다 좀 긴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동영상 보니까 예. 빠르게 실시간으로 되거든요. 그게 여기서는 약간 스무드하게 모두 같은 모드에서 스무드하게 변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트래킹 모드에서 그 모드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강타가 쫓아다니는 거 이 모드에서 그냥 자기가 칠판 찍는 거 그 모드로 전환할 때 걸리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측정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학교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동영상은 데모가 좀 통제되는 환경일 거 아니에요, 데모니까. 근데 이게 뭐 그냥 보통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보면서 되게 이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예. 그 비디오 화면에서 예. PPT 넘기는 걸 인식을 해서 알아서 슬라이드로 같이 넘어가고 예. 있었는데 예. 그게 그냥 단순히 딱 바뀐 것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실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PPT가 보다가 예.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예, 예.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 그 슬라이드가 변하는 걸 캐치하면서 거기 타임 스탬프 같은 걸 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 변하는 지점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때 보여주는 거를 그때의 이제 모든 슬라이드랑 비교해서 가장 얘랑 비슷한 애를 보여주는 거래 가지고 슬라이드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크게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슬라이드에 영상이 통합되어 있는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의 대상은 슬라이드에 동영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슬라이드에 동영상이 있으면 좀 복잡해지는 거는 맞거든. 좀 다른 문제니까. 그러게요. 그거 할 말이 없네. 인코딩도는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아로라의 영역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근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미가 처리되어 있는 걸 그냥 제 생각나는 느낌인데 모드를 바꾼다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그게 그러니까 스트림되는 소스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서버 단에서 이게 한두 사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거 바꾸는데 좀 시간이 그래서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네트워크 환경이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지? 일단 서버에는 막 몇 초에 막 이 모드에서는 이런 영상이 재생될 거라는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없어요. 사용자가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